자,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가르치는 거를 폴리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가르쳐왔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마다 먼저 이거 이전에 혹시 본인의 진로를 약간 애매한데 개발자를 갖고 계신 분, 애매하다의 기준은 저처럼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 개발자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으신가요? 혹시? 왜냐면 제가 프로젝트 중요성을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조금씩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할 것을 많이 못 찾고 있더라고요. 공모전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이 팀을 꾸려가지고 방학 때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물론 해코도 끝나고.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공지를 드리는 거고요. 재밌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재밌게 한 스탁을 실제 구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오늘 자료가 있고 네, 이게 지금 제 화면 전체 화면이에요. 전체 화면이 아닌 이유가 지금 화면 해상도 제 설계를 못 했는데 해상도가 맞는 걸로 하면요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약간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간 보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를 진행한다는 점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약간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질문 하나. 은행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Any guess?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은행 시스템. 자, 은행 시스템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 두 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개는요, 언어는요, 1960년, 70년대 만드는 언어예요. 이거를 진짜 오래된 언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x 플러스 1 더하기 2를 계산할 때 하고 싶을 때 어셈블리 어떻게 하냐면요, add i 레지스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레지스터 1에다가 1을 로드 레지스터 1에다가 1을 로드하고 루트 레지스터 2를2를 로드한 다음에 로드 새로운 레지스터 3라는 공간 새로 할당해요. 그래서 add i run r2 이딴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아주 로우 레벨이에요. 사실 어셈블리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기계어라고 하죠. 이거를 그대로 문자로 바꾸는 언어로 얘기해요. 실제로 기계어 수준으로 나서는데 왜 아직도 이걸 사용할까요? 왜 아직도 은행은 코볼과 어셈블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까요? 레고 시스템. 네? 옛날에. 그쵸.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나 주니어 개발자인데 아주 귀여운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를 다운시켰다거나 그런 실수를 딱 가져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려가지고 닦이겠죠. 속어로. 자, 여러분 은행이에요. 은행 개발자예요. 실수로 다운시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금감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감원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닦이는 게 아니라 내 위에가 금감원에다가 닦여요. 그 정도.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감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실제 아주 작은 실수하는 거라서 감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로우 레벨 단의 언어는요, 교체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신한은행 다니는 지인 중에 한 명은요, 아직도 쉘 스크립트라는 진짜 로우 레벨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약간 듣고 내가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약간 고생 많구나. 쉘 스크립트 여기서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쉘 스크립트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일단은요, 은행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토스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마우스가 여기다. 자, 첫 번째 채널기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구수해졌죠. 아까 은행은요 이렇게 한자어나 우리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채널기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기는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유저와 직접 맞닿아 있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임규민 고객이 어떠한 계좌 이체를 원한다 하면 그 트래픽을요 은행 코어 시스템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계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뱅킹이랄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셈블리, 뭐 코볼 이런 언어가 사용되는 곳이에요. 요즘에 러스트로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아마 40, 50대 돼야지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직감이 듭니다. 근데 토스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도 어셈블리. 그쵸? 왜냐하면 코어 시스템 자체는요 그 표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표준이라던가 그런 표준. 그리고 코볼과 어셈블리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실수하면 이게 실수예요. 컴퓨터에 실수가 없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 이런 거는 버그가 있어요. 언어가. 그래서 실제로 계속 타입스크립트는 계속 버전이 나오고 있죠. 어셈블리와 코볼은 버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 말은 업데이트 일어났을 때 우리 교체할 것도 없고 이미 안정화된 언어이고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아요. 근데 사실 요즘 보니까 어셈블리 코볼이 아니라 쉘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완전 로레벨이 아니라 실제 리눅스 언어하고 직통으로 소통을 하는. 저희가 실제 은행 시스템은 1세대, 2세대, 3세대 나왔거든요. 1세대, 2세대는 우리가 이것도 제가 그 신한은행 다니는 동안 들어서 듣는 얘기인데 1세대, 2세대 시스템은요 코볼과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지만 3세대부터는 리눅스 쉘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등장한 통합 상식, 혹시 여러분 배시셀하고 제트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혹시 나는 제트쉘을 사용하는데 관계에서 한 분, 두 분, 배시셀을 사용한다. 없을 거예요. 열심히 하기 불편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저도 제트쉘이거든요. 이거예요. 뭐 LS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전체 환경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일단 쉽게 얘기해서 옛날 게 배시고 MZ하는 게 제트쉘이에요. 그런데 왜 은행은요 배시셀을 사용하고 실제 배포 환경에서 우리가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배포 환경, 그냥 우리 서비스 배포 환경이라고 하죠. 에서는 Z쉘이 아니라 배시를 사용합니다. 이거 무엇일까요? 혹시 이것도 추측 가능하신가요? 약간 서버가 배포된 환경이나 은행같이 그 안정화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에서는 왜 Z쉘이 아니라 배시쉘을 사용할까? 이것도 약간 그거예요. 배시쉘은요 Z쉘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다 돌아가요. 근데 Z쉘은 배시쉘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적인 쉘 시스템에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다, 야 배실 통일해 라고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실제로 배시셀을 사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배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와, 벌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설명되고 소금이 날까 고민했어요. 제 판이 없으니까 제 필터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정계, 코어 뱅킹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채널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식 토스 블로그, 테크 블로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EAI, Enterprise Architecture Integration이라거든요. EAI 그리고 FEP, Front-End Processor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MCI, Multi-Channel Interface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어들은요, MSA를 사용하는 현대 시스템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회사는 다른 회사와 소통을 해야 돼요. 회사끼리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뱅킹 어디하고 소통을 하죠?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소통하죠. 거기도 걔네들만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간, 엔터프라이즈끼리 서로 어플리케이션, 서로의 기기를 통합해가지고 교류하는 게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소통이 필요하니까 너와 나는 이 인터페이스 사용해가지고 아예 한줄 통합시켜버리자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EAI입니다. 가 아니라, 맞나? EA 지정입니다. EAI가 아니라 FEP예요, 이게. FEP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단위에서 내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른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FEP, 프론트엔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럼 EA는 무엇일까요? 대내 단위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원들 간에 사원이 어떤 계정을 조회해야 돼요. 어떤 걸 조회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 고객들한테 공개되면 안 돼요. 즉 사내 시스템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죠. 어느 서버에서 뻥이 났다. 어느 서버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서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로그 서버가 있겠죠. 어떠한 로그, 막 오류가 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지? 추적할 수 있는 로그를 저장하는 서버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활용하는 거겠죠. 이거하고 코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EAI, Enterprise Architecture Integration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자체, 기업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할 때 만드는 것이 EAI 시스템이에요. 자, MCI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채널을 이제 다 그 메시지 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을 받아왔잖아요. 이 받아온 거를 하나에 통합해가지고 코어 뱅킹 시스템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서버, 어느 채널로 들어오든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모든 서비스, 모든 채널 트래픽이 각각의 로직에 맞게 처리가 된 다음에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이 멀티 채널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얘하고 소통할 때 무조건 얘를 통해서 소통해요. 하나의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진들이 없지만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쿠버네티스는요, 마스터와 워커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얘 마스터가요, 워커한테 소통할 때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장인데요, 그것도 엄청 큰 회사의 사장이어가지고 밑에 직원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A라는 직원한테 어떤 작업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A라는 직원한테 직접 가서 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팀장을 불러가지고 야 A 직원한테 이거 시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후자가 워커풀을 하겠죠. 얘처럼 마스터가 워커한테 소통을 할 때요, 워커 자체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워커의 쿠블렛이라고 에이전트가 있어요. 얘하고 소통을 해요. 나 직원하고보다는 팀장하고 얘기해. 이 에이전트가 팀장 느낌이죠. 이것처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개념을 들고 왔는데, 얘도 채널기하고 코어 뱅킹 서버하고 소통할 때 무조건 이 인터페이스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어 뱅킹 서버에서 저희가 메시지 스킬 배웠었죠. 결과값을 만들거나 어떠한 이제 채널기한테 알려줘야 할 상황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가 이체됐으니까 내가 돈을 보냈으니까 너 이 계좌에서 100원에서 200원으로 바꿔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값을 여기에 해가지고 보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여기 서버에서 MSA적 요소와 모놀리틱한 요소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MSA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것도 그냥 제가 할게요. MSA는 저희 지금까지 설명한 마이크로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리고 모노리틱은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보니까 이런 것들은요, EA랑 연결되다 보니까 내부 시스템은 MS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널계도 보니까 여기 속하지 않고 채널계 따로, 서버가 따로 있고 얘네들 DB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MSA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카프카 클러스터를 통해서 얘네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어빌킹 서버는 뭐예요? 모노리틱하죠. 얘네들이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토스뱅크는 고민합니다. 토스뱅크는요, 아니 이거 분리를 해야 돼. 왜냐면 처음에 보니까 이 구조가 우리 처음에 도움이 됐어. 왜냐면 간단하잖아. 간단하고 만들기도 편해. 그런데 보니까 얘한테 트래픽이 몰리네? 그러면 얘가 죽으면 이 모노리틱이 SPOF죠.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다 끝난다. 얘가 죽으면 금강원이 들어와.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뭐 오토 스케일링 하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 들어볼게요. 토스뱅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수수료 50% 할인 이벤트를 만들었다 가정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할인이 아니라 50% 이자 증가를 할게요. 50% 이자를 준다 가정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건 개꿀 이벤트가 있어 하면서 토스뱅크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막 입금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수신 쪽에 많이 몰리겠죠. 예, 그 트래픽을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좌를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계좌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수신해가지고 실제 여기 DB에 만들 거니까. 그런데 이 수신만 늘어나지 나머지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위해서 전체를 오토 스케일링 한다? 그러면 이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도 오토 스케일링 된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쓸데없이 리소스를 낭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스뱅크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얘를 어떻게 MSJ적인 요소로 나눌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정답이 없으니까 사실 토스뱅크가 이미 MSA로 전환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토스뱅크 다니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규민아 나 죽을 것 같아. 오늘 며칠이니? 이런 소리 전 자주 하긴 했는데 그쪽 사정이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분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건 딱 한 분만 제가 이건 한번 응답 알아볼게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리하면 잘 분리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혹시 이건 승인이 혹시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나름대로 약간 수신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수신만 따로 빼서. 그쵸? 사실 방금 승인이 말씀하신 것이 토스뱅크 전략이에요. 토스뱅크가 어떤 전략을 주냐면요, 야 그러면 우리 늘릴 것만 딱 분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노리틱하게 두자.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게 있어요. 긴밀하게 연관돼가지고 분리하기에도 애매하고 분리하자니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하나 두고 실제 분리 가능한 것들만 분리하는 게 토스뱅크의 MSA 전환 전략이에요.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모노리틱한 시스템의 단점 두 가지. 첫 번째, 트래픽이 몰리게 돼가지고 코어베이킹 서버가 죽으면 금감원이 싸운다. 즉 서비스가 SPOF가 너무 거대하다. 두 번째, 스케일 아웃하다니 낭비되는 리소스가 너무나 많다. 수신만 누리고 싶은데 카드 회계 공부 여신 배열기 고객 상품까지 모두가 스케일 아웃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스 어떤 기술 스택을 쓸까요? 여기서 기술 스택이라는 거는 언어, 프레임워크를 얘기해요. 어떤 거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강국이죠?
우리나라는 스프링 강국입니다. 네, 스프링을 써요. 근데 제가 조사하면 놀란 게 토스가 포트린 쓰더라고요. 아싸, 나 포트린 해봤잖아. 자, 스프링보트 포트린 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주제인 레디스를 사용합니다. 레디스는요, 캐싱과 오늘 분산락을 설명할 거예요. 분산락에 대해서 분산락을 적용할 때 레디스와 JPA라는 걸 사용해요. JPA가 무엇이냐? 아이고, 그냥 얘를 들어가지고 옮겨야겠다. 이렇게. 자, JPA는요. 혹시 여기 OR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을 수 있으신가요? ORM에 대해서 약간 잘 개념을 모르신다. 네, ORM은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SQL 쿼리 날리잖아요. select O from 뭐시기, where 뭐시기. 이거를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객체처럼 사용하고 싶어. 함수처럼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스는요, JPA 형식을 따른 하이버네이트라는 ORM을 쓰거든요. 이 하이버네이트가 해준 역할은 하이버네이트라는 ORM을 통해서 마치 함수를 부르는 것처럼 hibernate, find all 하면 select all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사용하게 돼요. 훨씬 더 객체 지향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hibernate과 가장 비슷한 ORM이 타입스크립트의 type ORM과 미크로 ORM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보듯이 오라클 쓰죠. 그리고 카프카 씁니다. 그리고 그라파나라는 거 있어요. 그라파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레임워크인데 그라파나는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예요. 얼마큼의 요청이 들어오고 그 중에 얼마큼 실패했는지를 딱 그림 보여주는 그런 지표예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할 엘크 스택에서 키바나라는 게 있어요. 키바나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라파나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모니터링을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실제로는 코어뱅킹 서버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고객 정보와 상품 약관, 이자 계산, 세금 계산, 이자 송금이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되어 있는 모놀리틱한 구조이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보니까 이자 계산, 세금 계산, 이자 송금은 하나의 콘텍스트죠. 즉 이자 계산되는 순간 이자 송금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즉 토스뱅크는 이거를 하나의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이자 계산부터 이자 송금까지는 하나의 트랜지션으로 이루어져야 해가지고 쟤네 하나 될 거예요. 근데 고객 정보와 상품 약관을 가져오는 거는요 따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따로 분리할 겁니다. 제가 사진을 미리 미처 다운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리를 하냐. 실제로 여기 보일 수 있듯이 고객 정보와 상품 약관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 두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할게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제 동시성 제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동시성.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트랜지션을 저희가 요청이라고 그냥 이해를 할게요. 트랜지션은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 가지의 리퀘스트가 합쳐진 건 트랜지션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은요 어떤 거냐면 얘를 구성하는 하나의 리퀘스트, 여러 개의 리퀘스트 중에 하나로 실패하면 이 전체가 실패가 돼요. all or nothing이 나오거든요. 어떤 트랜지션은 이 트랜지션에 관련된 모든 요청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모든 유통이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성공 혹은 실패, 반쯤 성공 없다는 거죠. 여기서 100원 지금 100원 이자 받기 그리고 300원 송금이라는 트랜지션이 있어요. 300원 송금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원 송금이 실패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300원 송금이. 자, 이런 게 있다 가정해볼게요. 우리가 100원, 잔액에 100원 있다 가정해볼게요. 100원인데 토스가 100% 이자라는 이벤트를 줬어요. 그래서 100원에 100% 이자니까 추가로 100원을 받겠죠. 첫 번째 트레이션인 거예요. 100원 이자 받기.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요. 300원을 친구한테 송금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션 300원을 송금하기. 그럼 제 계좌에 얼마 남았죠? 간단한 수학 문제. 제 계좌에는 얼마 남아있죠? 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송금 받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송금 받았으니까. 자, 100원에 100원을 받고 300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500원이죠. 그렇죠? 500원 받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금융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금융 상황은요. 트랜지션 1과 트랜지션 2가 0.001초 사이 간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의 네트워크의 지연 때문에 트랜지션 2가 0.001초 늦게 요청이 들어왔지만, 즉 먼저 신청했지만 얘가 먼저 들어온 상황이에요. 즉 이 친구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트랜지션 1이요 100원을 했잖아요. 100원 이자 받았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200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송금이 먼저, 그러니까 이 송금은 바라보는 거는 200원이 아니라 100원인 상황이에요. 즉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얘가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네 보니까 200원이 100원이네 라고 해버린 상황이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써요.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곧바로 이루어진다 가정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라이트라는 작업은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 컴퓨터에게 있어서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100에서 200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 300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0을 받아버린 거예요. 즉 얘는 200원을 나중에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근데 송금을 받아서 100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100 더하기 300은 400이니까 그냥 400을 업데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는 100원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자, 송금이 봤을 때 보니까 100원이에요. 그러면 송금이니까 400원이네 하고 400원 쭉 가는 거예요. 400원을 이제 처리하고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200원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니까 끝났어. 400원 업데이트 해야지 하고 400원 업데이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나 500원 있었는데 400원밖에 없네? 호스뱅크 쓰지 말아야겠다. 근데 100원 사라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금감원이 뭘 하겠죠. 근데 이거는 금감원 수준이 아니라 대형 사고죠. 뉴스에 나오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어떻게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그쵸? 키를 하나 주어서 그쵸? 그렇게 해결할 수 있죠. 제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접근을 해. 접근하는 순간 싹 다 멈춰. 아무도 건들지 마. 패 건들지 마가 되는 거죠. 자, 1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원이 들어오는 순간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무 접근 못해요.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원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 접근 못해요. 그럼 트랜스 2가 나 데이터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얘가 아니 기다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중이야. 기다리고 있어 하면 이 트랜스는 알았어 기다릴게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락이 끝났을 때
끝났어. 이 너 써도 돼 하고 풀어버리면 이제 200원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300원 추가로 해서 500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떠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과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작은 오로지 그 트랜지션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이것도 락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처럼 리드 라이트 자체를 막아버리는 락도 있는 거 반면에 리드는 허용하되 라이트만 허용하지 않는 그런 락도 존재해요. 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많이 어렵나요? 혹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아니네. 이제부터 저희가 조금 오늘 쉬는 시간 일찍 가질게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10분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쉬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실제로 이거를 락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레디스가 제공하는 분산락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메시지 큐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이 레디스 캐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 끝나고 출석을 부를 거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어떤 질문이든 저한테 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48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